어깨를 키우고 싶어서 어깨 운동을 하다가 오히려 어깨를 다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도 10년째 운동을 하면서도 어깨가 조심스러운 사람, 그게 바로 저입니다. 오늘은 다치지 않고 하는 어깨 운동들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평소에도 어깨가 조금 불편했던 분들은요, 얼마 전에 올린 운동 영상 중에 어깨 통증 영상을 꼭 보고 오셨으면 합니다. 어깨가 다치는 원리를 아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뒀습니다. 자, 오늘 지도해 드릴 어깨 운동은요, 총 5가지입니다. 숄더 프레스, 레터럴 레이즈, 프론트 레이즈, 비하인드 레터럴 레이즈, 숄더 탭, 이렇게 5가지고요. 소개해드릴 운동들은 집에서도 할 수 있고 헬스장에 가셔서 더 무겁게도 운동할 수가 있습니다. 숄더 프레스 먼저 보겠습니다. 무거운 물체를 들고 머리 위로 밀어 올리는 동작입니다. 어깨 전반에 자극을 주면서 이제 삼두도 함께 힘이 들어가는 운동이에요. 숄더 프레스는 이렇게 바벨도 좋고 덤벨도 좋고 캐틀벨도 좋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는 이렇게 생수병도 좋아요. 다이소 가면은 좀 저렴한 덤벨들 많으니까 생수병보다는 다이소 가서 하나씩 구비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그리고 또 뭐 여차하다 안 되면 이제 밴드를 붙잡고 해도 좋습니다. 뭐든 좋아요. 일단 물체를 손에 들고 머리 위로 밀면 됩니다. 그게 바로 숄더 프레스예요. 그런데 이렇게 무작정 무식하게 밀다 보면 다치는 거겠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무작정 밀어도 안 다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타고나길 통뼈에 막 힘 좋고 막 근골격이 막 되게 튼튼하신 분들은요, 사실 어떻게 해도 잘 안 다칩니다. 근데 저처럼 뼈도 가늘고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했던 사람들은요, 저 되게 약했습니다. 조금만 운동을 잘못해도 부상을 입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이제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덤벨 숄더 프레스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밀 때는요, 항상 내가 손바닥을 바라보고 손바닥 아래쪽에서 내 몸 안쪽, 이 부분이 꼭 내가 밀려는 물체와 맞닿아 있어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이 이제 무거운 상자를 민다고 가정해 볼게요. 무거운 상자를 밀 때 여러분이 막 이렇게 손가락 쪽으로 상자를 이렇게 밀지 않잖아요. 항상 이곳에 대고 힘을 줘서 밀려고 합니다. 우리 몸이 본능적으로 알아요. 이곳에 대고 밀어야 관절에 들어가는 부담을 최소화시키고 미는 힘의 에너지를 엉뚱한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고 손실 없이 물체에 딱 전달할 수 있다는 걸 우리 몸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다른 곳에 대보고 밀어보시면요, 아마 뭔가 불편함을 느끼실 거예요. 특히 많이 하는 실수가 물체를 잡을 때 여기를 지나지 않고 손목에서 이제 좀 더 멀어지는 곳에서 물체를 잡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이렇게 잡지 않고 이렇게 잡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물체를 이렇게 잡게 되면 힘은 여기서 방출이 되는데 지면에서 수직으로 작용하는 이 물체의 중력은 이쪽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럼 손목이 이렇게 뒤로 젖혀지겠죠. 이때 힘은 일로 방출되고 중력은 여기서 걸리니까 낭비되는 힘은 이 손목 관절에 압력이 가해지고 곧 손목 부상으로 이어집니다. 이게 아니고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숄더 프레스를 할 때 꼭 여기가 닿도록 만들어 주시고 주먹을 꽉 쥔 채로 손목이 너무 젖혀지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세워서 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 이렇게까지 되면 안 되겠죠. 자, 다음으로 살펴볼 건 이 팔의 각도입니다. 특히 이 덤벨로 숄더 프레스를 할 때 이렇게 몸 앞쪽으로 모아서 할 수도 있고 완전 옆으로 벌려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가장 부상이 덜한 동작은 최대한 자연스러운 동작이어야 돼요. 여기서 이 자연스러운 동작을 찾는 마법의 명령어가 있습니다. 선생님 저요. 선생님 저요라고 외치면서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이 팔꿈치까지의 팔이 어깨를 기점으로 전면과 측면으로 나눴을 때 한 45도 정도 해당하는 범위로 옵니다. 선생님 저요. 이 팔꿈치를 어깨 전면 측면 기준 사이 45도에 해당하는 곳에 놓고 덤벨을 양손으로 쥐고 머리 위로 들어 올렸을 때 이 자세가 가장 자연스러운 숄더 프레스 자세입니다. 이 자세로 운동을 한다면 부상을 방지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자세로 운동을 하고 있는데도 어깨에 뭔가 통증이 생긴다면 이건 지금 어깨 상태에도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운동을 쉬고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근데 이 자세로 운동을 하다가도 어깨 근육에 힘이 빠지면요, 팔이 이렇게 양옆으로 벌어지게 될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들면 팔이 양옆으로 벌어지냐 하면 팔꿈치가 완전 측면으로 향하게 만든 다음 숄더 프레스를 진행하면 딱 이 어깨 근육뿐만 아니라 승모근이 이 날개뼈를 같이 들어 올려줌으로써 어깨 근육이 해야 될 동작을 돕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은 본능적으로 이걸 알아요. 그래서 어깨 근육에 힘이 다 됐으니까 다른 수단을 이용해서라도 물체를 머리 위로 드는 동작을 완성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좀 도와주면 어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이 날개뼈가 척추에서 멀어지면서 위쪽으로 따라 올라가지면 어깨 관절 안에서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어깨 통증 영상에서 강조한 어깨 통증의 원인처럼 이 팔뼈에 의해 어깨 관절 안 조직들이 막 마찰이 생기고 손상되니까 염증이 생길 확률이 되게 높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깨 통증이 생기는 거죠. 물론 이게 숙련된 사람들은요, 팔을 완전 측면으로 향하게 해도 날개뼈를 안정적으로 이제 잡은 채로 딱 어깨 근육만 쓰도록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운동 초보자분들은 어쨌든 운동을 완수해내고 싶은 마음에 각 파트별 근육들이 통제가 되지 않고 막 여기저기서 도와가지고 운동을 완성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부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이렇게 측면으로 벌린 다음에 90도로 팔꿈치를 만들고 숄더 프레스를 저도 하지 않고 제가 지도하지도 않아요. 선생님,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깨 근육에 자극이 좀 덜 들어가는 게 아닌가요? 이 팔이 앞쪽으로 모이면 모일수록 전면 어깨 근육이 더 많이 사용되고 측면으로 벌어질수록 측면 어깨 근육의 사용량이 좀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거의 45도로 놓고 하면 얼추 전체 다 자극이 들어가요. 한번 한 손으로 어깨를 잡고 45도로 팔을 둔 다음에 밀어 올리는 동작을 해보세요. 거의 뭐 전면, 측면 전체적으로 자극이 다 들어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물론 실제로 보디빌딩 선수들이나 막 운동 전문 서적에서 딱 옆으로 벌린 채로 해야지 자극이 잘 들어간다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근데 제가 제 방식에 대해서 늘 얘기하잖아요. 저는 근육을 키우는데 조금은 덜 효율적이더라도 안 다치면서 오랫동안 즐겁게 운동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야지만 지속할 수 있으니까. 다치면 너무 괴롭고 고생인 걸 아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방식으로 운동을 하게 된 거고, 제가 이런 방식으로 지도를 하게 된 건데, 혹시나 제 방식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이렇게 안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 팔각도까지 잘 마치고 난 다음에 이걸 밀어 올리는 동작에서 생기는 주의해야 될 점이에요. 상식적으로 무거운 물체는 당연히 중력에 의해서 수직으로 힘이 작용하잖아요. 그럼 운동을 하는 것도 당연히 지면 대비 수직으로 밀어 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쵸? 근데 참 웃긴 게, 이게 하다 보면 어깨 근육이 힘이 다 빠지면서 어깨 관절을 막 뒤틀어서 지렛대 삼아서 올라가려고 그래요. 제가 어깨 통증 영상에서 뇌는 안정성보다 근육이 힘을 다했을 때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효율적으로 동작을 완성하려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도 어깨 관절을 이렇게 뒤틀어가면서 근육에서 부족한 힘을 당겨 올라가래요. 그러면서 이 덤벨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자꾸 이렇게 앞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동작을 이렇게 합니다. 힘들면 이렇게. 진짜 이상하죠. 또 이게 전환이 이렇게 뒤틀리면서 전환이 지면 대비 수직이 아닌 이렇게 이상한 각이 되고, 팔꿈치 관절들이 이제 뒤틀리게 되면서 본래 가동 범위에서 벗어나면서 조직을 손상시키고 통증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숄더 프레스는 이렇게 하시면 아주 안정적이고 다치지도 않으면서 어깨가 커질 때까지 어깨 운동을 오랫동안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면에서 보면 이런 동작이고요. 측면에서 보면 이런 동작입니다. 완전히 이렇게 하지 않죠. 숄더 프레스 얘기가 좀 길어졌네요. 자, 다음은 레터럴 레이즈에 대한 이야기예요. 덤벨을 가지고 이렇게 수평으로 들어올리는 동작입니다. 어깨의 측면에 자극이 가는 운동이고요. 이렇게 넓은 어깨를 만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운동이에요. 덤벨을 쥐고 양옆으로 들어올리면 돼요 라고 말하면 참 쉬운데, 이게 쉽게 설명을 듣고 하면은 또 어깨가 아픕니다. 실제로 레터럴 레이즈 하면서 어깨에 막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레터럴 레이즈를 온전하게 이해하려면 무조건 어깨 통증 영상 보고 오셔야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깨 통증 영상에서 엄지가 몸 안쪽으로 돌아 들어오면 어깨 관절 공간이 좁아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레터럴 레이즈를 할 때에도 덤벨을 이렇게 엄지가 몸 안쪽으로 돌아 들어가게 쥐고 레터럴 레이즈를 한다면 어깨 관절 안에서 공간이 좁아지면서 마찰이 생길 수 있고 통증이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지를 몸 밖으로 돌리는 각도로 덤벨을 쥐고 레터럴 레이즈를 하면 이렇게 어깨 관절 안의 공간을 넓히면서 마찰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이 이 엄지를 몸 안쪽으로 돌아 들어오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몸 앞을 바라보게 만든 다음에 레터럴 레이즈를 진행하는 방식이고요. 선생님, 이렇게 해도 어깨 관절 안에서 막 통증이 느껴집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최선책으로 엄지를 이제 아예 몸 밖으로 돌리면서 어깨 관절 안의 공간을 좀 넓혀준 다음에 이렇게 들어 올리는 동작으로 한다면 어깨 관절 안의 공간이 조금 더 넓어지면서
올리면서 부상 위험을 줄이고 조금 더 안전하게 운동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어깨에서 소리가 나고 뭔가 아프다? 그러면 이 어깨 관절이 원래 이렇게 생겼어요. 자, 쇄골. 그 다음에 자, 여기를 날개뼈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어깨 관절에 이렇게 팔뼈가 뽁 하고 들어와 있는 구조인데, 이 어깨 관절은요, 원래 팔이 옆이나 뒤로 움직이게 하는 것보다는 이 앞으로 움직이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후면이나 측면에 안전한 가동 범위보다는 이 전면의 가동 범위가 훨씬 더 자연스럽게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엄지손가락을 돌려가면서 어깨 공간을 이제 조금 더 넓히게 만들므로써 운동을 한다고 해도 애초에 팔이 움직이는 가동 범위가 또 잘 안 나와서 불편하고 소리가 나고 통증을 느끼게 되는 마찰이 생기게 되는 경우라면요, 팔을 완전히 이렇게 옆이 아니고 살짝 앞쪽으로 들어준다면 훨씬 안전하고 어깨 관절이 더 편하게 운동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확실히 다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최선의 덤벨 레터럴 레이즈의 방법은 이런 명령어를 써보는 거예요. 커다란 나무를 팔로 안듯 손을 이렇게 만든 모습으로 레터럴 레이즈 운동을 하는 거죠. 엄지도 하늘을 보게 만들어서 어깨 관절을 편하게 만들어주고, 팔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딱 어깨, 팔꿈치, 손목이 수직이 되는 위치까지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겁니다. 또 제가 늘 이야기하듯이 선생님 이렇게 하면 어깨 근육의 자극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저는 효율보다는 안전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하게 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런 방법으로 운동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것과 어깨에 자극이 들어가는 게 막 그렇게 엄청 크지 않습니다. 충분히 어깨 운동 하실 수 있어요. 또 이 레터럴 레이즈가 무거운 물체를 들고 팔을 옆으로 들어 올림으로써 이 어깨 위부터 팔의 상단까지 이 어깨 근육의 길이를 줄이는 운동이잖아요. 어깨 근육의 길이가 줄어든다는 게 근육이 수축하는 거고 힘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 어깨 근육의 힘이 빠졌다고, 더 이상 못 들어 올리겠다고 승모근을 이용해서 날개뼈를 이렇게 통째로 들어 올리면, 이거는 손에 쥔 덤벨을 이 어깨 근육으로만 이용해서 우리가 들어 올린 게 아니고 더 크고 강한 근육인 이 승모근이 개입돼 버린 거니까 이제 등의 상부가 개입된 거죠. 어깨 근육 운동 효과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그냥 힘들면 안 올라가, 거기까지만 하면 돼요. 이걸 굳이 막 이렇게까지 들어 올려서 등 상부의 개입을 굳이 안 하셔도 되는 겁니다. 참고로 이제 레터럴 레이즈는 밴드로도 가능합니다. 밴드를 이제 발로 밟은 다음에 바닥에 고정시키고 양옆으로 들어 올릴 수가 있거든요. 자, 다음은 프론트 레이즈입니다. 무거운 물체를 손으로 들고 팔을 앞으로 들어 올리는 동작인데요. 이렇게 말이죠. 이 동작은 어깨의 전면에 자극이 잘 들어갑니다. 어깨의 모양이 조금 더 동그랗게 되기 위해서는 이제 전면 어깨 운동이 필요해요. 저는 많이 부족합니다. 전면 어깨 운동을 많이 안 했거든요. 프론트 레이즈 동작은 다른 어깨 운동보다 상대적으로 부상 위험이 조금 더 적은 운동이에요. 양손으로 덤벨을 쥐고 한쪽씩 들어 올리는 방법이 있고, 양손으로 하나의 물체를 잡고 들어 올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먼저 한쪽씩 들어 올리는 방식을 얼터네이트라고 하는데요. 서로 교차해서 들어 올리는 프론트 레이즈 동작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레터럴 레이즈 동작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원래 어깨는 팔을 앞쪽으로 움직이도록 생겨 먹은 애기 때문에 팔을 앞으로 들어 올릴 때에는 딱히 문제가 별로 없어요. 다만 이제 엄지손가락 방향이 몸 쪽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어깨 관절 안에 공간이 좀 좁아지면서 어깨에 약간의 마찰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땐 그냥 엄지손가락을 살짝 바깥으로 돌려서 운동을 진행해 주시면 바로 문제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은 양손으로 하나의 물체를 잡고 들어올리는 방법도 있다 그랬죠. 이때 각 손에 하나씩 덤벨을 들고 동시에 들어올리는 방법도 있고, 또는 하나의 덤벨을 잡고 들어올려도 되고요. 또는 원판을 잡고 들어올려도 되고, 캐틀벨을 잡고 들어올려도 됩니다. 또는 뭐 이제 바벨을 잡고 들어올려도 되겠죠. 굉장히 다양하게 응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두 손으로 잡기 때문에 이 엄지손가락의 움직임과 이 어깨의 움직임을 이해하고 있다면 별 부상 없이 할 수 있는 동작 중에 하나예요. 다만 여기서 운동 효과를 완벽하게 컨트롤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양손으로 물체를 잡고 들어 올리는데 사실 이만큼밖에 안 왔어요. 근데 내가 허리를 뒤로 젖히면서 들어 올리면 더 많이 들어 올린 것 같은 착시 효과를 주는 거죠. 그래서 양손으로 물체를 잡고 들어 올리는 프론트 레이즈는요, 등을 살짝 말아준 채로 둥글게 만 등을 벽에다 대거나, 이때 엉덩이를 살짝 띄워주셔야 돼요. 또는 허리를 움직이지 않게 최대한 고정한 채로 팔을 들어 올리면서 운동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물체를 들어 올리는데 딱 이 전면 어깨를 이용해서 운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 허리의 개입으로
허리가 전면 어깨가 해야 할 운동을 대신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운동들도 마찬가지로 밴드로도 운동이 가능합니다. 밴드를 발로 밟아서 바닥에 고정한 채로 앞으로 이제 들어 올리면 되니까요. 자, 그 다음은 비하인드 레터럴 레이즈입니다. 덤벨을 들고 몸을 앞으로 숙인 다음에 양옆으로 들어 올리는 동작이에요. 이 어깨 후면에 자극이 들어가는 운동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몸을 숙인 채로 동작을 진행하면 허리에 좀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기울기 조절이 가능한 의자에 이제 몸을 대고 운동을 진행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일자 벤치에 앉아서 몸을 웅크린 채로 다리 사이에서 이 다리 안쪽에서 덤벨을 부딪히게 한 다음에 동작을 진행하거나 아니면 한 손으로 이렇게 다른 곳에 지지를 한 다음에 이렇게 각 한 손씩 따로따로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비하인드 레터럴 레이즈의 핵심은 딱 몸을 숙여놓고 이 후면 어깨만 써야 되는데 이 후면 어깨의 근육이 또 작다 보니까 운동을 하면서 힘이 떨어지면 등의 다른 근육까지도 함께 도와서 운동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원래는 이 후면 어깨로만 이렇게 동작을 진행해야 하는데 여기가 이제 마탱이가 가면 이렇게 등의 다른 부위까지도 함께 도와서 운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애초에 더 무거운 덤벨을 들고 후면 어깨부터 등까지 뭐 몽땅 다 운동을 하겠다고는 마음으로 한다면 솔직히 상관은 없는데 어깨 운동 관점에서만 본다면 최대한 다른 부위의 개입은 줄이고 이 근육만 사용하는 게 이제 좋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 비하인드 레터럴 레이즈를 할 때에도 엄지손가락 방향을 몸 밖으로 돌림에 따라서 어깨 관절의 공간을 넓혀주면서 어깨 부상 확률을 줄여가면서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지가 내 몸 안쪽으로 돌리는 이제 이런 방식보다는 11자나 살짝 벌려서 한다고 한다면 조금 더 어깨가 안정된 상태에서 운동이 가능하겠죠. 마지막은 맨몸으로 하는 어깨 운동인 숄더 탭입니다. 운동을 잘 하시는 분들은요, 충분히 무거운 물체로도 어깨 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 몸을 가지고 하는 운동이 좀 쉬울 수도 있지만 운동 초보자분들이라면 사용할 수 있는 덤벨 같은 운동기구의 무게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기구를 사용하는 것보다 내 몸으로 운동을 하는 게 훨씬 더 힘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맨몸으로 하는 쉬운 어깨 운동도 함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숄더 탭은 간단합니다. 자, 푸시업을 하듯이 이렇게 엎드린 다음에 다리 간격은 조금 넓게 벌려주시고요. 이때 한 손으로 내 몸을 버티면서 다른 한 손으로 반대쪽의 어깨를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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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이렇게 탭하는 동작입니다. 양손으로 번갈아 가면서 서로 반대쪽의 어깨를 이렇게 터치하면 되는데, 자, 이때 중요한 건 초보 때는 이 동작이 되게 어렵겠지만 숙련자가 되면 될수록 한 손을 떼고 어깨를 탭할 때 최대한 몸통의 움직임을 없애야 돼요. 흔들림이 없도록 몸을 고정하는 건 비단 이제 팔과 어깨뿐만이 아니라 몸통 전체가 운동을 해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미세한 움직임을 통제하려고 한다면 훨씬 더 힘들게 숄더 탭을 할 수가 있어요. 초보자 때는 몸이 막 이렇게 흔들린단 말이죠. 근데 이게 숙련된 고수가 되면 될수록 최대한 움직임을 없앤 상태에서 이렇게 하려고 노력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숄더 탭의 운동 개수는 도저히 하기 어려운 지점까지 한 세트를 묶어서 3에서 5세트 정도 반복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위에서 소개해드린 운동들도 정상적인 운동이 가능하다고 느낌이 오는 적당한 무게를 찾아야 돼요. 그런 다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정적인 자세가 틀어지지 않을 정도의 개수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안정적인 자세로 20개가 수월하게 될 경우에는 무게를 올려가면서 안정된 자세에서 힘든 15 또는 20개 정도를 맞춰서 3에서 5세트를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어깨 운동 영상이 생각보다 설명이 길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어깨 운동 또는 이제 가슴 운동 이렇게 미는 동작이 어깨 부상이 생기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저도 10년 넘게 운동하면서 너무 많이 어깨를 다쳐서 심지어 알면서도 다쳐요. 막 운동하다 흥분해가지고 통제가 잘 안 될 때가 많으니까 아직도 제가 하수란 얘기겠죠. 그래서 이 견봉 주변이 막 살짝 누르기만 해도 엄청 아프고 막 옆으로 잘 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 아팠던 적도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미련하게 운동을 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운동 초보분들이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면 조금 더 즐겁고 길게 좀 더 지속 가능하게 운동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다 보면 몸이 좀 더 빨리 좋아지고 운동이 즐거워지고 이제 헬창 라이프를 살게 될 수 있을 텐데 이 지옥 같은 곳에 끌어당길 수가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